자, 오늘은 실룩실룩 엉덩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은 애기들이 엉덩이 실룩실룩 엉덩이 흔들면서 걸으면 되게 귀여우시죠? 엉덩이 톡톡 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어른들도 왜 여자분들 엉덩이가 섹시하다면서 실룩실룩 흔들면서 걷는 뭐 그런 포즈를 갖다 많이들 하시는데, 마릴린 monroe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그죠? 삐쭉삐쭉삐쭉 하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걷죠. 자, 이게 영화에서 마릴린 먼로 뒷모습을 갖다 제가 좀 따갖고 왔는데, 이렇게 실룩실룩 걸으면, 정말로 섹시하다. 이렇게 엉덩이 흔들고 걷는 게 여자들이 뭐 성적인 매력이 있다, 좋다, 그러시는데, 이게 사실 우리 몸에는 되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지 그런 부분 오늘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허리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걷는다는 것은 결국은 허리가 왔다 갔다 흔들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골반이 흔들린다는 건 허리가 흔들린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우리 몸의 상하체를 이어주는 이 허리, 골반이 흔들리면은 그 아래 위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상반신과 하체가 아무래도 불안정하게 같이 흔들리겠죠. 힘을 더 많이 쓰지 않으면 허리를 갖다가 흔들리는 허리는 지탱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얼만큼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갖다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허리를 움직이는 결국 우리 몸의 뼈를 움직이는 거는 결국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들을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해서 협력해서 그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허리를 갖다가 허리와 엉덩이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근육이 우리 둥근 엉덩이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몸통의 중심 부인 이제 코어 근육이 좀 강해야지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코어를 세우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요. 호흡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가장 기초적인 그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호흡 근육이고, 그리고 힘을 쓰는 근육이 그 바깥쪽에 또 있습니다. 코어는 우리 몸속에서 밑에 골반을 받쳐주는, 내장기를 받쳐주는 골반 저근하고, 척추를 갖다가 잡아주고 있는 다혈근, 척추 기립근 쪽하고, 그리고 호흡을 갖다가 할 때 배를 꽉 조여주는 복행근, 그리고 앞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 전부 다 복근하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 몸을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그건 호흡을 할 때 많이 확장되고 줄어들면서 복압을 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을 움직이면서 힘을 쓰는 근육은 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가 둥근 엉덩이 근육인데, 엉덩이 근육이 사실 굉장히 힘을 쓰는데 중요합니다. 엉덩이를 걷는데도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몸을 좀 곧바로 고추 세울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둥근은 가장 크고 두꺼운 근육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둥근 운동을 하면 서너 번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막 땀이 뻘뻘 나고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점프를 하거나 달리거나,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이럴 때도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 둥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정말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골반의 위치를 갖다가 딱 맞춰서 중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둥근이 약화가 되게 되면은 골반이 막 흔들리게 되면서 앞뒤, 옆, 좌우, 아래 위로 흔들리면서 결국은 허리의 통증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신체에 있는 가장 큰 근육인 이 엉덩이 근육을 갖다가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면은 속에 숨어 있는 근육들도 있지만, 우리가 겉에서 볼 수 있는 근육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대둔근이에요. 대둔근은 그 가장 큰 바깥쪽에 있고, 그리고 직립 자세 할 때, 우리가 서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중둔근은 뭐 중간에 있으니까 중둔근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위치가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엉덩이 주사기를 많이 꼽는 그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중둔근은 고관절, 우리 허벅지 뼈가 바깥으로 벌어졌다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고관절 위치를 갖다가 시키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둔근은 좀 안쪽에 있는데, 소둔근이 우리 고관절이 벗어나지 않도록, 대퇴골두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벗어나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체형이 불균형한 분들 중에서 대퇴골두 이 고관절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밖으로 벌어져 있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럼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속해처럼 끼워져 있어야 될 근육이 뼈가 살짝 밖으로 벗어나 있다는 뜻이죠. 일종의 아탈구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내 몸이 불안정하고 고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도 생기게 되겠죠. 이런 역할을 좀 하게 되고 둥근에 갖다 이런 둥근들을 강화를 하게 되면은 허리가 이제 아무래도 곱고 튼튼해지기 때문에 골반하고 무릎이 다치는 걸 많이 막아줄 수 있어요. 또 신체 운동에서 굉장히 큰 부분에 속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운동을 했을 때는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꼭 엉덩이 근육을 강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골반의 바른 자세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근육들 중에서 우선 제가 중둔근 역할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중둔근은 우리가 한쪽 발로 체중을 좀 지지할 때 반대쪽으로 몸이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지는 거를 좀 막아줘요. 그래서 골반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아까 마릴린 먼로 그 뒷모습처럼 막 엉덩이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 중둔근이 불안정하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는 왜 엉덩이를 맨날 그렇게 실룩실룩거리고 걸어? 너는 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 골반이 좌우로 많이 흔들립니다. 걸어가실 때. 그런 분들은 이 중둔근이 나는 많이 약해져 있구나. 또는 내가 그런 습관을 갖고 있으면 중둔근이 곧 약해져서 골반이 비틀림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이제 판단해 보기 위한 한다리 검사라는 게 있어요. 한다리 검사는 골반의 정상, 비정상 여부를 내가 스스로 체킹을 해볼 수 있는데 한쪽 다리로 서서 보는 거예요. 섰을 때 거울을 보시고 내가 이쪽 오른쪽으로 섰을 때 왼쪽으로 섰을 때 골반 각도가 심하게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양쪽 다 그냥 완전히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서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인지를 하실 수 있고요. 걸을 때도 이게 정상적으로 좌우가 맞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쪽 다리가 살짝 끌리는 그런 일도 좀 벌어지겠죠. 가끔 나는 맨날 오른쪽으로만,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쪽으로만 걸려서 넘어져요. 나는 왼쪽 다리로 쪽으로만 걸려서 넘어져요. 그런 분이 계세요. 한쪽 다리로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쪽만 자꾸 부딪혀서 넘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중둔근 쪽에 한쪽이 심하게 약화가 된 경우, 불균형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릎이 이제 내 몸을 지탱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무릎에도 심각한 부하가 좀 걸리게 되고 어깨도 마찬가지로 많이 흔들리겠죠. 어깨도 흔들리게 되면은 어깨 역시 만성적인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골반이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깨를 들고 움직이게 돼요. 우리가 어깨를 힘을 줘서 어깨 승모근도 굉장히 과하게 활성화가 돼서 어깨가 늘 아픈 만성적인 통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강화하면은 사실 복근도 강화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중년 건강 근육이 좌우한다 했을 때 엉덩이 근육을 중점적으로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엉덩이 근육만 키우면 나이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손상도 결국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 손상으로 번지게 되는 거고 관절염이나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긴다. 나는 허리만 아파. 난 다 괜찮은데 허리만 아파 하시는 분들 한 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허리가 과연 정말로 허리가 아픈 것인지 아니면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서 허리가 무리를 받은 것인지. 자,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복근도 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 강화하는 거는 사실 일석이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무릎을 이렇게 그 세라밴드 같은 걸로 묶어 놓고 다리를 벌리는 운동. 조개 입을 닮았다 그래서 클램쉘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리를 갖다 세라밴드를 좀 강한 걸 묶게 되면은 좀 더 강한 압박이 와서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약한 걸 쓰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좀 약한 밴드를 쓰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 그림은 거꾸로 무릎을 벌리는 게 아니라 다리 쪽을 벌려서 이제 근육을 강화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과하지 않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때 허리는 가능하면 살짝 띄워 주시는 게 좋아요. 허리가 아래쪽으로 넘어 꺼지게 되면 그때 이제 척추도 아래쪽으로 꺼지면서 정렬이 이제 흐트러지니까 척추도 살짝 일자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쪽 허리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좀 보여드리면은 두 번째 운동은 이제 의자를 잡고 다리를 갖다가 살짝 바깥쪽 사선 쪽으로 벌리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벌리는 운동을 할 때 내 몸이 중요한 거는 내 몸을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중심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내 골반이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힘으로 다리를 살짝 벌려주셔야지 몸을 기울이시게 되면은 지렛대처럼 몸이 이렇게 시소 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은 물론 편하실 거예요. 훨씬 더 들어오르긴 편하시긴 하겠지만 실제 중등 운동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골반에 갖다가 제대로 중립을 유지를 하고 몸을 바로 세운 상태에서 다리만 사선 뒤쪽으로 살며시 들어 올리시면은 자기 엉덩이 근육이 딱딱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운동 소개해 드리면은 스텝박스나 또는 계단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계단 많으시잖아요. 현관문만 열고 나가시면은 그렇게 이제 주변 상황을 좀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한 발로 우선 서서 우리 골반이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진도 보시면은 한쪽 지지하고 있는 발이 있고 내리고 있는 발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골반을 중심을 유지를 하시면서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올리면서 내 골반의 수평을 유지하는 힘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잘 된다. 나는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강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셔도 좋습니다. 그럼 훨씬 더 강도가 강해지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거는 전문 이제 근력이 필요한 운동 선수들이 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근육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모래주머니 없이, 중요한 거는 수평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은 보통 엉덩이 힙업 한다 그러면 이 동작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 동작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동작을 하고 나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허리가 아플까? 난 엉덩이 운동했는데, 그죠? 헬스장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바르지 못한 자세로 내가 어디를 힘을 줘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줘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 조금 좀 알아주시면 좋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을까? 그걸 갖다가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동작을 기준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는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해서 다리를 쭉 펴서 엉덩이를 갖다가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동작이 A. 두 번째는 무릎을 굽혀서 엉덩이에 힘을 줘서 다리를 들어 올렸고요. 세 번째는 다리를 펴서 바깥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네 번째는 굽힌 상태에서 안쪽으로 다리를 꺾어서 들어 올렸어요. 자, 이 네 가지 케이스일 때 내 엉덩이 근육이 어떤 케이스에 가장 많이 발달됐을까? 그걸 갖다 연구를 갖다 한번 해봤더니 자, 실제로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뒤쪽 근육이 같이 쓰이더라 하는 거를 이 상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엉덩이 운동을 한다고 내가 엉덩이 근육만 쓰지는 않는다. 그럼 결국 우리 몸은 근육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다리를 바깥으로 접어서 회전시켰을 때의 이 D 포지션이 엉덩이 근육은 가장 많이 쓴대요. 허벅지 근육은 조금 허벅지 뒤쪽 근육은 좀 적게 쓰지만 엉덩이 근육은 얘가 가장 상대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였고요. B 보시면은 엉덩이 근육도 많이 쓰고 허벅지 근육도 많이 쓴대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엉덩이하고 허벅지를 잘 쓰는 걷기라든지 그런 그 평형을 잘 잡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동작을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나는 엉덩이만 좀 많이 약해. 보통 허벅지 뒤쪽 근육을 우리가 햄스트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쪽이 나는 괜찮아. 거기 근육은 괜찮은 것 같아. 엉덩이만 상대적으로 좀 불균형인 것 같아 했을 때는 비동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B하고 D 동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D 동작 보실게요. D 동작 보시면은 다리를 접어서 안쪽으로 보내서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하는 거였어요. 힐스키즈라는 운동인데 개구리 다리? 제가 개구리 다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엎드려서 개구리 다리 모양을 유지를 하시고 허벅지를 그러니까 무릎하고 허벅지를 같이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과하게 쓰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허리를 과하게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리고요. 먼저 운동 순서 알려드리면은 이마 밑에 먼저 양손을 포개서 이렇게 엎드려 주세요. 엎드린 다음에 무릎을 접어서 다리 간격을 갖다가 좀 벌어지게 너무 좁게 하면은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벌려서 개구리 다리처럼 벌려서 그다음에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마주보게 해서 준비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숨을 마신 다음에 후 내쉬면서 호흡을 하실 건데 복부에 힘을 주고 양발을 서로 미는 듯한 힘으로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리를 사실 많이 올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동작을 하시게 되면 허리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무릎을 많이 들려고 노력하세요. 무릎을 많이 드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이 포인트는 엉덩이, 허벅지 뒤쪽 그 연결된 부위, 그러니까 엉덩이 아래쪽이죠. 엉덩이 아래쪽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허벅지 쪽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리는 최대한 힘을 쓰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부에 먼저 힘을 딱 줘서 코어를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다리를 올렸다가 많이 올리지 말고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코어 활성화를 먼저 시키는 방법은 항문을 살짝 조이면서 배꼽을 등 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살짝 보내주시면은 복압이 살짝 생기면서 코어가 세팅이 돼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 입는 바른 자세 입고 계시는 분들은 중체 입으시면은 같은 효과 얻으실 수 있거든요. 중체를 입으시면은 복압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어가 세팅이 된 후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허리 과사용하지 않고 운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표현할 때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언어학자 어느 분께 여쭤보니까 힘이 들어간다는 뜻이래요. 힘들어는 힘이 들어간다. 내 몸에 힘이 들어와서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시면서 힘들어 보다는 힘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 요거를 오늘 저랑 한번 해보실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제가 누워서 하는 건 사실 지금 못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영상 지금 사진으로 대체를 한번 해드렸고요. 요거는 사실은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체를 갖다 이용해서 앉아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저랑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유 중지하고요. 의자에 앉아서 하실 건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운동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뒤쪽 운동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은, 자, 힘을 줘야 될 것은 그럼 어디겠죠? 엉덩이 뒤쪽, 허벅지 쪽 연결된 이쪽 부위예요. 그러면은 햄스트링하고 엉덩이 근육이 같이 운동이 됩니다.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의자에서 조금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엉덩이를 너무 뒤로 쑥 넣지 마시고 앞쪽으로 조금 나온 상태에서 엉덩이 끝을 이렇게 대주시고, 그리고 먼저 코어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좌골이 양쪽 엉덩이 뼈가 바닥에 골고루 압력으로 닿도록 해주시고 좌골이 이렇게 바닥을 수직으로 대고 있어야지 뒤로 완전히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허리가 꺾이거나 너무 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허리는 바로 펴신 상태에서 좌골을 바닥에 얹고 그리고 항문을 살짝 조이고 배꼽을 살짝 등 쪽으로 보내서 복압을 유지해 줍니다. 코어 세팅하신 거고요. 코어 세팅한 상태에서 무릎하고 발목이 똑같은 넓이가 되도록 이렇게 무릎 하나 정도, 주먹 하나 정도 넓이로 벌려주세요. 나란히. 나란히 벌리게 되면 아까 무릎을 접은 상태하고 똑같은 자세가 돼요. 단지 아까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고 우린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는 동작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니라 고관절을 숙이는 동작으로 할 거예요. 허리를 숙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입는 바르자서 입어 잘 안 굽혀지는데 이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고관절을 접어주는 동작 이렇게. 이것만 하셔도 엉덩이 밑에 힘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숙여줍니다. 양쪽 엉덩이가 동일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주시면서 천천히 접어주고 자, 일어설 때 아랫배에 엉덩이 힘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그대로 펴줍니다. 천천히 펴주시고 자, 이것이 1단계입니다. 3번 더 해보실게요. 하나,
다시 천천히 펴고 편안하게 이제 이게 고관절 접는 게 익숙해지시면 팔 편안하게 내리셔도 돼요. 아니면 무릎에 올리셔도 됩니다. 둘, 엉덩이 아래쪽 힘 들어가는 거 천천히 느끼면서 펴고 펼 때 오히려 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셋, 펴고 자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수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도 되지만 오늘은 빈손이니까 그냥 손만 이용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굽혔던 걸 이제는 무릎 아래쪽까지 손을 내려갈 거예요. 자,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 무릎 아래쪽까지 조금 손이 내려가게. 엉덩이 근육이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멈춥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다시 올라갑니다. 3번 더 해보겠습니다.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멈춰서 내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간 지점에서 멈추시고 사람마다 엉덩이 근육의 지금 강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더 많이 내려가셔도 되고 어떤 분은 좀 덜 내려가셔도 됩니다. 천천히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2개 했는데 3개만 더 해볼게요. 총 5개만 해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세요. 후. 이때 어깨는 너무 이렇게 들지 마시고 어깨는 최대한 내려주시면 됩니다. 배꼽에 힘을 풀게 되면은 엉덩이 힘이 빠지니까 힘 풀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 동작 하고 나시면은 조금 있다가 우리 스쿼트 하실 거잖아요. 스쿼트 하실 때도 훨씬 잘 되실 거예요. 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후 올라갑니다. 멈춤. 자, 간단하게 앉아서 엉덩이 근육하고 햄스트링 뒤쪽 근육을 강화하실 수 있는 방법 이제 한번 배워봤고요. 동작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동작 중에서 하실 수 있는 거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허리 힘을 최대한 쓰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주의하시고 만약에 내가 한두 개 했는데 허리가 좀 뻐근한 것 같아 하면은 동작을 잘못하신 거니까 즉시 중지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이크 꺼져 예,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이윤경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하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오래 앉아 계실 때 특히나 많이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신 부분들, 마스터님께 격려의 메시지들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스쿼트 시간이죠. 예, 스쿼트 같이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건강 메타인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33 스쿼트를 할 건데, 33 스쿼트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오늘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과는 18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의자를 두시고 의자에 엉덩이가 가볍게 이제 터치하는 정도까지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 스쿼트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건데 제가 잠깐 시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스쿼트를 하면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이제 연결되어서 하는 동작인데 첫 번째 3은 앉아야 되는 자세까지 3번을 나눠서 앉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최고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번을 나눠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 3 해서 올라오게 되면 하나가 되시게 되고요. 지금부터 18개 한번 도전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세 잡으시고 어깨 넓이 정도에서 조금 더 넓게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한 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최고 수축 지점까지 갔다가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세 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코어에 힘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만큼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코어에 힘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자,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절반 왔어요. 하나, 둘, 셋. 코어에 힘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아홉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예, 울산 남부청도 좋아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아홉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열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버티시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네 개 남았는데요. 자, 이제 중간에서 조금 더 버티면서 강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버티고 3초 버팁니다. 버티고 코인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5초 버팁니다. 버티고, 코인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잠깐 혹시 두 개 더 가는데요. 잠깐 호흡 조절하시고, 마지막 두 개. 이번에는 7초 버틸 겁니다. 버티면서 더 여러분들의 운동 강도와 자극하려고 하는 부위에 집중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두 개 남았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코어 힘 버티고, 둘, 셋. 버티고,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개 갑니다. 자,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자, 코어 힘 버틸수록 힘이 생깁니다. 다섯, 버티고, 이제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다리 좀 털어주시고, 오늘도 기록 갱신하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격려의 박수, 또 잘했다고 칭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숨 고르게 하시고, 호흡 조절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삼삼 스쿼트 하실 때 갑자기 카메라 끄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실천하실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건강해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잠깐 자료 공유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고르게 하시고요. 호흡 조절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근로자의 날로 하루를 또 휴강을 했는데요. 새롭게 5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또 봄과 여름의 딱 중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새로운 시작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저희 슬리밍고 그룹에서 첫 번째로 앱이 출시가 됐죠. 이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구글 폰을 쓰시는 분들이
각각의 QR을 체크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앱스토어에서 플레이 슬리밍고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12초 만에 촬영하고 싶은 분의 자세를 평가해드리고 앞으로 이 자세가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는 첫 번째 버전에 출시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앱의 고도화를 통해서 더 많은 컨텐츠들을 이 측정하신 분에게 제공하기 위한 운동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용자 경험을 많이 좀 나눠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앱에서도 수정을 위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들을 지금 만들어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들 의견을 주셔서 이 플레이스 리밍고는 저희가 협에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사용 그리고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슬리밍고 그룹이 하는 역할은 먼저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을 저희가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바른 자세 만들기라고 하는 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선봉장이 바로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입니다. 일명 바코디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지역의 15개 지역에서 이번에도 무료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날짜 잘 한번 체크하시고 또 강사님들에 따라서 목적과 목표는 같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나 테마들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잘 수용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바른 자세와 그리고 건강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근골격 문제 없이 최대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뵙던 마스터님들을 오프라인에서 뵙고 건강 상담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에 대한 방향을 같이 한번 컨설팅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슬리밍고 그룹이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과 더불어서 저희는 새로운 창업과 창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5월 달에 비전 창업 소명회가 전국의 4개 지역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시간과 장소, 오전에 하는 것과 오후에 하는 것도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 또 식사가 제공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세 시대 우리가 한 번쯤은 창업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나의 일, 내가 독립해서 나만의 일을 해야만 되는 시점이 반드시 누구나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슬리밍고 그룹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비전과 가무가 되어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출첵이 점점 세계관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이 대표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책의 도움으로 삶이 많이 정리정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특별히 우리 삼삼 출첵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이 중요한 내용을 꼭 한번 나누고 싶어서 5월에 특별히 특별 강연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인생을 바꾸는 정리의 힘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출첵을 하시는 이 출첵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윤선현 대표님께서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사를 하시고자 해서 자리를 제가 좀 어렵게 마련했는데요. 잠깐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윤선현 대표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피드피님 통해서 이제 귀한 곳을 알게 되었고, 제가 5월 달에 2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힘들다, 어렵다 하는 공간 정리고요. 두 번째는 일과 삶의 변화를 만들고 또 하시는 사업의 성공,
또 뭐 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사용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할 거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고 유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알차게 준비할 테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정리에 대한 어려움, 공간 정리, 시간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다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하고요. 우리 윤선현 대표님 실물이 훨씬 낫지 않으십니까? 예, 카메라도 잘 받으시고요. 실물이 훨씬 사진보다도 좋은 것 같습니다. 5월달 또 많은 기대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출첵을 하시는 우리 출첵 도전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새로운 분들 또 초대를 많이 해주시면, 또 이 시간이 굉장히 빛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출첵도 알리고, 또 우리 윤서현 대표님도 알리고, 또 이 베스트셀러 이 저자이시기도 하시거든요.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나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등 책들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더 여러분들이 현장감 있게 더 감동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1부 바르게 건강하고 이윤경 마스터님 진행해 주셨고요. 저는 2부를 진행하고 있는 바르게 잘 살자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엄태호라고 합니다. 161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자기경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벌써 128번째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이제 저희 루틴이죠. 오늘 다산의 인력으로 여러분들과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의 여유당 전서에서 오늘 문장을 가지고 왔고요. 그 문장을 다산의 메시지와 같이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의 근본은 효우이니 여기에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학식이 높고 글재주가 좋더라도 흙담에 색칠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문장만 보게 돼도 우리가 어떤 것들, 기술적으로 또 학식이 아무리 높다라고 하더라도 효와 이 우정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다면, 즉 인간다운 도리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더 어려워하라라고 하는 다산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에게 좀 특별한 분들에게는 오늘밖에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만나고 너무나 살갑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중함과 또 애틋함이 다소 좀 약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들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좀 더 애틋하게 오늘 정말 마지막 보는 사이처럼 그런 마음, 또 익숙한 사이일수록 너무 좀 편하고 너무 홀대하거나 좀 함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이일수록 좀 더 어려워할 수 있는 존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눈 거 좀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펩시의 CEO에게 배우는 35가지의 변화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째인데 배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우리 삼성 출첵 가족 여러분들, 더 슬리밍거스 여러분들은 벌써 이걸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15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6번째, 주위의 평가에 흔들려서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중심의 사고방식이 참 중요하고 우리 337책에서 지금 제 시간에 하고 있는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테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관역 없이는 무엇인가 쏠 수가 없다라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서든 가져야 되는 것은 목표라는 것이고 17번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경청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지고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가기 위한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의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듣고 또 깊이 있게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의견을 또 더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번째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위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든다.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너무나 이제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19번째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개선하는 것.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녹음도 해보시고 또 말을 하고 나서 한 템포 쉬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라고 되돌아서 피드백을 한번 복기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언어들을 많이 쓰는지도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도 바꾸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핵심 주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의 기초 생존 전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준비를 당부드렸던 것이 세계의 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신 분들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서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곳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3%의 사람들이 벌어들인 수십 년 동안의 수입은 나머지 97%의 사람들이 거둔 수입 전체보다도 10배나 많은 결과를 낳았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월등하게 나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획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얻어야 되는 포인트, 바로 금과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금과 달러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고 원화라고 하는 이 명목 화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원화를 앞으로 벌어서 금이 되든 달러가 되든 이쪽으로 투자가 되든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획득을 하셔야만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세계의 통장을 준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세계의 통장에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재정관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돈 관리를 하실 때 기본의 원칙이 되셔야만 된다라는 거고 이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이제 비축하게 되는 현금 부자가 되게 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계의 통장 중에서 첫 번째 통장에는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마스터 통장이라고. 그래서 마스터 계좌, 마스터 통장 동일합니다. 이 마스터 계좌의 역할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볼게요. 시간이 또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통장 이름 뭐라고요? 마스터 계좌.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통장에는 월간 지출 계좌라는 이름을 붙이시면 되고 세 번째 통장에는 정기 지출 계좌라는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각각의 정체성이 부여가 됐어요. 이 통장들은 고유의 정체성이 이제 있는 겁니다. 통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같은 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통장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 정체성에게 생명력을 부여를 하셔야 돼요. 각각의 역할들을 존중해주고 그 역할들을 침범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걸 해야만 여러분들에게 늘 통장에 현금이 쌓이지 않고 통장만 스치고 가는 텅 빈 통장만을 우리가 계속 구경을 했다면 이제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점점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그런 놀라운 경험과 기쁨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마스터 계좌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역할을 부여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발생되는 모든 수입의 100%가 이 통장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수입의 100%가 이 마스터 계좌에 쌓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스터 계좌예요. 그래서 마스터 계좌는 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댐. 여러분, 댐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농사를 짓거나 공업이나 산업 용수로서 물이 부족할 때 이 댐에서 충분하게 평상시에 물을 비축해 두었다가 이제 방류해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제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수입은 이 마스터 계좌에 저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돈은 이 마스터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물을 쌓는, 즉 돈을 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스터 계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입은 어느 계좌로 연동을 시켜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부여한 그 계좌번호의 은행명의 통장은 거기에 모든 수입이 저장되도록, 입금되도록 만들어 두시는 게 첫 번째 원칙이자 기준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스터 계좌에 돈을 쌓아뒀는데 쌓고 나서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 여기에 이번 달에 들어온 총 수입의 10%는 무조건 이 통장에 남겨둬야만 돼요. 그래서 이 마스터 계좌는요, 지출을 하는 곳과 연동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 또 체크카드로 생활하시는 분들, 또 자동이체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터 계좌랑은 절대 연동시키면 안 돼요. 이 마스터 계좌는 여러분들이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그냥 수입만 쌓이게 하고 그리고 최소한 모든 지출이 되고 나서 10%는 항상 이번 달에 10%, 그 다음 달에도 10%, 그 다음 달에도 10%, 최소한 10%가 이 계좌에 남아있게 하셔야만 됩니다. 내 수입이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쓰는 돈이 120만 원인데 어떻게 10%를 저축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일지라도 100만 원 수입이 들어왔으면 10만 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스터 계좌에 있고 여러분들은 90만 원을 가지고 120만 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보통 빚이 많거나 빚을 갚지 못하는 분들의 보니까 모든 수입을 다 어떻게 합니까? 가져다가 쓰고 전혀 내가 현금을 비축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분명히 반감을 가지시거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수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상당히 큰 규모의 빚을 졌었고 그 빚으로의 늪으로부터 탈출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 공감하고 동감하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 저에게 이렇게 알려줬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저는 빚을 더 빨리 갚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입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10%는 마스터 계좌에 넣어 놓으십시오.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빚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남겨 두셔야만 합니다. 이 계좌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댐과 같은 기능을 하고 긴급을 요하는 일이나 또 불의의 지출, 갑자기 돈을 써야 되는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기에는 항상 일정한 금액이 댐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댐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산업이 돌아가고 농업이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댐은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일정한 금액, 즉 소득의 수입의 10%를
비축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것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빚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의 10%는 반드시 여기에 남겨 두셔야만 돼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끝으로 지금 사업자인 분들이나 뭐 직장인 분들 뭐 계시겠지만 개인 사업자인 분들 특히 노란 우산이라고 하는 공제 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노란 이 우산은요, 제가 특별한 금융 상품을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노란 우산은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정한 공제액만큼 여러분들이 매달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 금액은 여러분들이 파산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뭔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최소한 그 금액만큼은 나라에서든 세금에서든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노란 우산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거기에 불입했던 금액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산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무슨 위험한 다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의 신변을 최소한 보장해 줄 수 있는 10% 수입은 항상 여기에 머물게 해라는 겁니다.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이 선생님이 10%라고 최소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부채가 적고 수입이 늘어나면 이 10%는 20%, 30%, 50%, 80%, 뭐 90%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10%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남겨두셔야만 된다. 수익 50만 원이라도 5만 원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 원칙을 오늘 꼭 한번 세우시고 다시 한번 마스터 계좌의 역할과 마스터 계좌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원칙,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키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계속 이 내용을 읽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힘차게 5월의 시작 함께 하시죠. 달려봅시다.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가슴 설레는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